반갑습니다. 고3 독서 보충학습. 오늘은 수능 특강 2강의 세 번째 지문입니다. 국내 산업보호 정책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 보충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에 등장했던 중심 내용이었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관세 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했죠. 외국에 싸거나 혹은 좋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 국민들은 물론 좋은 제품을 사는 거는 좋겠지만 그런 외국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국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조치를 관세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거는 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그 국제수지 악화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선진국들이 사실 관세를 먼저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관세 전쟁이 초래된 것으로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나라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렇게 어긋난다는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세 조치는 약화되거나 철폐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관세 조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가세나 종량세 이런 식으로 또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복합세 같은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비관세 조치도 역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자, 관세 조치에 비해서 요즘은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관세 조치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관세 조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관세 조치는 수입품을 국산품하고 직접적으로 차별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그 부차적인 결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이나 검역 조치,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한다거나 검역을, 그러니까 소독한다든가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아주 많이 한다든가 기술 장벽, 통관, 지연,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그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렵게 되면 그 수출을 좀 덜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을 비관세 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정리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협정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 FTA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칠레하고도 협정을 했고, 싱가포르, 인도, 유럽, 미국 여러 나라와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출도 쉬워지고 투자가 활발해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은 이제 관세 없이 들어오는 수입품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은 협정 당사자 두 나라나 그 협정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 자,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 무역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게만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협정 때문에 이런 협정이 배제된 나라들은 세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의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 간섭이나 보호를 하지 않고 관세도 매기지 않아서
각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무역을 자유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 중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자, 국적이 여러 개인 기업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 파트 지문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재화. 자, 사람이 바라는 어떤 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모두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충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뜻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가격 경쟁력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급자가 그러니까 물건을 같이 생산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편보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격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 부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부과라는 건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이제 그런 돈을 매긴다, 부담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용적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용적,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용기를 채우는 어떤 분량 이런 것들을 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철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어떤 제도나 규칙을 없애는 것을 철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거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나 해충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구에서 이런 것들을 막는 일을 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할 때 이런 경험 있었을 건데 외국에서 과일이나 뭐 채소 이런 걸 함부로 들여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관 보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거, 되돌려 보내는 거, 그 전체 절차를 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에 짐을 쌓는 거죠. 배에 짐을 싣는 걸 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전수라는 단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 혹은 전체 분량을 전수라고 이야기하죠. 뭐 전수조사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전체 숫자를 가리킬 때 전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정책에 대한 지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